60세에서 65세로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 지난 2월 대법원이 노동의 종사에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을 5년 더 높인 건데요. 1989년 이후 30년 동안 유지된 판례가 바뀌면서 노인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평균 수명도, 노동 가능 연령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좀 더 품위 있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EBS 교육저널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노년기를 좀 더 품위 있게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50플러스 세대의 퇴직 후 인생 설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김영대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50플러스 재단 하면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100세 세대를 맞이해서 그 절반이 50세입니다. 그 50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퇴직할 세대가 또 50세, 평균 50세인데요. 퇴직 이후에 나머지 인생 절반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 정책을 개발하고 또 50세대 퇴직자들에 대한 어떤 취미 또는 직업 또는 여러 이후 여가 생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도와드리고 함께 인생 절반을 준비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생 2모작 그리고 3모작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한국 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이시자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을 맡고 계신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노년 세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공교육을 경험한 첫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평생 교육을 선택한 첫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와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까지도 기꺼이 나를 위한 투자나 또 교육에 대해서 아낌없이 있는 재산의 일부를 기꺼이 투여하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 풍요가 어떻게 품위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그 컨텐츠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림책 작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재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작가 이재연입니다. 잠시 후에 그림책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오늘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비교교육학자 김선 박사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EBS의 교육 전문 기자 황대훈 기자도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훈 기자입니다. 네, 노년과 평생교육은 제가 제일 잘 모르는 교육 분야인데요. 오늘 한번 잘 말씀드리면서 제 노년과 평생교육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대훈 기자 못지않게 요즘 부쩍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진 분이라고 합니다. 방송인 크리스 존슨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급격히 고령 사회가 된다고 해서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나중에 노후가 되면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도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크리스 씨 많이 배워가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위 있는 삶,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지금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가 앞서 주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황대훈 기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정년이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고 네. 다치거나 이렇게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됐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몸이 그래도 언제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 이 정도 나이까지는 일할 수 있었다고 치고 거기에 기준으로 맞춰서 배상액을 주자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되는 건데 네. 이게 한 50년대까지만 해도 55세였습니다. 그때도 대법원 판결이었고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60세 정도로 확장이 된 건 30년 전이거든요. 89년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65세로 늘어난 거는 이제 한 30년 단위로 한 5살씩 늘어나는 게 이번에 늘어난 거니까 네. 60년 동안 10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변화가 우리가 이제 30년 만에 맞이한 또 5년 늘어나는 변화였다. 이런 정도 변화라서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호선 교수님,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판례를 정하게 됐을까요? 이제 뭐 크게는 한 3가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 주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의 평균 은퇴 연령, 실제 일에 대한 은퇴는 몇 살 정도인가.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 사회를 살면서 이런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 시스템은 몇 살부터 기준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 이번에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 기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989년 요 시점으로 우리가 최근인 2017년 이 두 기간 한 30년 정도 차이를 두고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989년만 해도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그때 67세였는데 지금 79.9세. 이미 지금 뭐 그렇군요. 2019년 기준으로 하면 80세가 넘었고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75.3세여서 2017년 기준으로는 85.7세. 지금 그보다 더 높아졌겠죠. 그럼 남녀가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늘어난 거네요. 양쪽이 다 10년 정도 평균 수명이 상승했다. 굉장히 빠른 상승이죠. 거기다 두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 연령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르신들 같은 경우 70세 넘어서도 다 일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은 72세까지, 여성은 72.2세까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은퇴 연령,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연령이 요 시간대가 된 거니까 네. 여자들이 일을 더 하네요. 네,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OECD 회원국 중에는 은퇴 연령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요. 또 아까 또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이 보장 시점이라고 하는 것. 네. 실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필요한 나이가 네. 언제로부터 제정이 돼 있는가? 지금 65세부터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는 연령층까지는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도움이 그래도 좀 덜 필요한 연령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판단, 이 3가지 판단 하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육체 노동 연령에 대해서 65세로 판단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노동 가동 연한이 상향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먼저 뭐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니까 당연히 배상액이 더 높게 측정이 될 것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그 가장 기본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된 건 당연히 보험료가 늘어날 것이다. 네. 보험을 더 긴 연한을 두고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정년도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저희는 60세 정년이지만 65세가 또 빠르게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많은 사회 서비스에서 이제 노인 기준으로 놓는 연령도 전체적으로 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쭉 도미노처럼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은퇴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평균 수명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노년층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연령에 대한 상향을 한다는 건 대단히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살 올라가고 5살 올라가고 이것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연결되어서 해결이 되어야지만 연령을 올리거나 혹은 연령 상승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는 뭐 현실적인 문제, 이 은퇴라는 건 일자리고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절실한 주제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의욕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근데 뭐 우리가 60 넘어가면 오히려 의욕이 더 충만해지는 경험들을 또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네. 문제는 현장입니다. 과연 일자리가 있는가? 충분한 양과 충분한 질이 보장된 네.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퇴 연령을 늦추거나 일자리를 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닌 거죠. 지금도 일자리가 뭐 충분한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한때 젊은 층들 사이에 굉장히 부실한 직업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의 한 양상으로 맥잡이란 말이 있었어요. 맥잡? 네, 맥잡이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죠. 그래서 이제 맥잡이라 그랬는데, 그 맥잡이라는 것도 젊은 층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잡마저도 없습니다. 누가 써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때 이런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 게 신문에 날 정도였고 뉴스에 날 정도였어요. 왜냐? 희귀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노년들의 일자리라는 게 수월한 주제가 아니고 사회도 지금 풀지 못해서 쩔쩔매는 주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은퇴 연령을 올리고 육체 노동의 연한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적으로 힘든 허드렛 일 위주로 이제 노년층의 일자리가 형성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끔씩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60 넘어서는 경비를 구하면 그건 정말 행운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오늘 이 자리에 70대 패널분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현 작가님, 혹시 이 비슷한 연령대 주변 친구분들 중에 지금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일자리의 질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너무 낮았죠. 자기가 젊어서 전공했던 그런 분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그러는데 전공한 분야 쪽으로 그 어르신들이 그 살아온 경험도 있고 그 네. 전공한 쪽으로 하면은 더 훨씬 그 능률도 오르고 네. 일하시는 시니어들도 일하시는 그 보람을 느끼실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삶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많은 양의 일자리를 노년층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김영대 대표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아까 우리 이호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72세까지 이제 요즘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현실에서는 공적 분야에서는 한 52세,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는 48세에 퇴직을 거의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50세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젊고 뭐 일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조건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50% 재단이 이제 서울시에 거의 한 22%에 점합니다. 저희 그 해당되는 그 퇴직자들에서 노인 전까지죠. 네.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람 일자리 또는 사회공헌 일자리, 프로보노 일자리,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강사에 대한 이제 교육도 받고 있고요. 이제 시니어 금융교육이나 이런 상담 교육들 할 수 있는 직장들을 갖고 있게 하기 위한 것, 그다음으로 게임으로 즐기는 이제 창업 준비 교육도 있고, 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배워가지고 그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50% 재단이 거의 한 200개의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와서 참여해 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직업으로 시켜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그 속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국 사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김선 박사님, 유학 생활 동안 유럽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년층들을 위한 교육 사례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교육 모델이 있을까요?
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영국의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라는 제3기 인생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35년 전에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학교라는 모토를 가지고 설립된 이후로 지금은 이제 거의 영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센터와 거의 4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된 거는 이제 은퇴자들이 와서 이제 강의도 직접 하시고 또 이제 자기의 그런 전공을 살리셔가지고 그런 코스 같은 것도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함으로써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이렇게 독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몇 년 전에 지혜로운 학교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걸로 아는데 네, 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의 시니어 분들께서도 좀 자율적으로 창의성 하면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분들 가운데 아까 이재현 작가님이 70살 넘어서 됐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되셨어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늘 관심은 갖고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림을 잘 그린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자식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바쁘시죠? 내 인생이 그냥 나는 그냥 없이 희생하고 사는 거죠. 며느리가 어머니 도자기 그 배우는 데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시죠. 도자기를. 그래서 도자기를 가서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 놓아야 되겠어요. 그러는데 마침 그때 중앙도서관이라고 거기에서 동아리가 그림 동아리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는 동아리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를 또 가게 됐어요. 그게 2016년도 10월. 와, 그냥 이게 이 기회가 나한테 온 기회다 싶은 게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데 뭐 도서관 번호가 600번에 가면 예능 그 미술에 대한 거, 음악에 대한 거 그 코너거든요. 거기서 책을 계속 보고 도서관 출입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기회에 이제 도서관도 알게 돼 갖고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음악, 예술 이런 거 뭐 좀 능력 조금 있지만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좀 타고나신 능력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선천적으로 뭐 타고난 능력 있으신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우리 고향에서 놀던 그 생각이 어릴 때 생각이 계속 나는데 이걸 기록으로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서 손녀들한테 이 다음 세대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옛날 그림을 한두 점 그리다 보니까 출판사 대표님이 이거 책 내면 참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가 71살의 나이에 작품을 출판하신 작가가 되셨습니다. 자, 71살의 나이에 작가가 되신 우리 이재현 작가님의 작품과 사연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상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단하십니다. 아직까지 어린 젊은 세대들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71살의 나이에 새로운 꿈에 도전하시고 또 그림책 작가가 되시기까지 굉장히 큰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스튜디오로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렸을 때의 이야기와 함께 그림을 자세히 그려주셨는데요. 이게 에피소드와 관련된 그림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감성이 전해지는 그림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 문화 배우기에 딱 좋더라고요. 이 네. 책을. 아니 외국이 이거는 지금의 젊은 세대도 전혀 몰라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나 이게 제가 너무 좋았던 것 중에 이게 닭도둑이란 그림인데요. 네. 여기 지금 이게 도둑이 이게 도망을 가는데 여기 지금 닭을 묶었어요. 몇 마리를 묶어가지고 가다가 이걸 놓쳤는데 방맹이 들고 빗자루 들고 쫓아가는데 제가 재밌었던 건 손은 자요 그냥. 손은 자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림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나의 스토리, 우리가 보통 국사책에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세계사는 배우는데 나의 역사는 없거든요. 네. 내 부모의 역사와 내 할머니 역사를 모르는데 그게 진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가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마치 하나의 새끼 꼬듯이 가만히 지어지듯이 그렇게 엮여지고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셔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요. 이재현 작가님이 기억으로 역사를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기억으로 엮여서 지금의 새로운 나의 재능이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남길 수 있는가를 네. 이 책에 면면이 이게 다 들어있어서 저는 넘기는 내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재현 작가님 그림의 특징이 제가 좀 미술 치료를 하니까 너무너무 따뜻해요. 이 온도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심지어 고통마저 따뜻하게 그려내셨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전문적으로 그려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삶을 그림으로 그려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좀 더 가까운 동시대 사람 같은데 그렇죠. 거기 보면 요즘 논에서 네. 미꾸라지 그 우렁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 그죠. 그 그림이. 예. 네. 요즘은 사실 논에 농약하고 이래서 거의 없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 논바닥 다 추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네. 장면이 저도 생생합니다. 이게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그림의 작은 그 디테일이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한 거예요. 꼭 사진이나 어떤 영상을 보고 그리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건데 기억을 다 하실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희 50+ 재단이 바로 이제 이런 분들 정말 이 먹고 사느라고 이제 직업에 매달렸는데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어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이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을 하거나 그리고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도 저희 이제 재단에 와서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실제 그 전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에 또 재능이 있었던 일을 알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 실력을 늘려가지고 이 우리 이제 작가님처럼 이렇게 아예 이게 전문적으로 나서시는 분도 꽤 있다라는 걸 참고로. 이재현 작가님께 직접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할머니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어엿한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네. 네, 그림책 작가가 되신 이후에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그거부터, 내가 작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뜻만 있으면, 네. 지금부터는 자기 취미, 좋아하는 취미, 그걸 가지고 즐기면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잘 보내시면은 후손들도 보기에도 참 보기 좋잖아요. 이 시니어 노인들이 열심히 뭐 하고 제가 열심히 너무 하니까 우리 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 오늘은 뭐 하셨나 하고 아들 며느리도 우리 어머니가 노인이니까 그냥 방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네. 대화할 수 있잖아요. 네. 대화를.
뭐 그 하루가 바쁩니다. 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머릿속에 이렇게 막 스케줄이 착착착 짜여 있어요. 네. 재밌게 사시네요. 아, 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없다. 이거는 재밌다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일상이 바빠지면서 활력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네. 또